오늘 일부의 스튜디오에 모신 손님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연일 민주당과도 약간 각이 서 있고요. 정치권 현안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부분 두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 이렇게 뵈니까 좋으네요. 예, 예, 저랑 인터뷰를 전화로 한번 제가 볼 때 글쎄 기억으로는 말입니다. 한 적이 예, 예, 있고요. 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그 애청자 여러분, 조국입니다. 중소벤처정당을 이끌고 가다 보니 저희가 부족함도 많습니다. 많이 비판도 해주시고 또 많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나오셨으니까 가장 각을 세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체포방해 혐의에서는 징역 5년 선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체포방해 혐의 관련해서 이제 선고는 5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판결이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하고 법리를 확정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보셨더라고요. 음, 근데 선고형은 좀 아쉽습니다. 저는 한 7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이기 때문에 내란과 다른 혐의로 기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통상 말하는 게 이제 뭐 술 먹고 뭐 경찰한테 행패 부리고 뭐 이런 모습인데 음, 이번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통상의 특수공무집행방해보다 이 정도가 다르죠. 내란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통상적인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양형 기준표에 따라 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근데 이 음, 경우는 그와는 다른 성격인데 조문만 보면 적용 조문만 보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이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예, 7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 생각입니다. 더 내렸어야 된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15년 구형하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당시 국정 운영의 2인자였지 음, 않습니까? 따라서 책임이 매우 무겁죠. 윤석열 다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짓말한 것도 확인되었고요.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 무거운 중형이 내려져야 합니다. 음, 그런데 수사에서의 협조적 태도, 또 법정에서의 낮은 자세를 예. 계속 유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점은 감경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음, 15년 구형인데 아마 1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0년형 내외 정도로 네. 예상을 한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원래 그제 있었어야 되는데 안 됐고요.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청문회는 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청문회는 당연히 열어야 된다 봅니다. 음, 저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가야 된다.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고요. 또 이해운 후보자 자신도 발언할 기회는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인사청문회란 것이 단순히 야당을 위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해운 후보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자리거든요. 예, 국민들이 그 공방을 듣도록 그리고 판단하도록 하는 자리인데 그게 열리지 않은 건 아쉽고요. 물론 저희는 이해운 후보자의 그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 입장입니다. 음, 비판적 입장이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봐서는 청문회를 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 재송부 청문 보고서에 대한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도 청문회가 안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국 대표님은 생각합니까? 저는 이해운 후보자가 스스로 음.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분위기상은 이해운 후보자도 스스로 사퇴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뭐 그러실 것 같은 예. 그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음. 행위라고 보고요.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중도 보수 인사를 입각시키는 거 찬성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이해운 후보자의 문제는 중도 보수 인사를 뭐 입각시켰다, 국민 통합을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그 탄핵 반대를 외친 분 아닙니까? 물론 예. 지명되고 난 뒤는 입장을 바꿨다고 하던데 당시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태 파악을 하고 내란에 반대해서 싸우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는데 다선 의원이란 사람이 그런 사리 판단을 못했다? 그러면 정말 그랬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소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느냐 의심스럽죠. 진정성이 예.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이 예은 후보자가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이분의 그 경제 철학이 신자유주의 경제 그 철학
경제정책 음. 신봉자예요. 그분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한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와 반대되는 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보도를 봤더니 자신의 경제 철학도 뒤집는 듯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뭔가 싶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진보 보수 문제를 떠나서 최근에 매우 희한한 말을 들었는데 그,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만은 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한 것처럼 해서 로또 청약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그래서 위장 미혼 뭐 이런 특이한 희한한 말을 예. 들었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대부분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넘길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결단하셔야 된다 봅니다. 예. 결단을 안 하면 대통령은 지명 철회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이제 그 표현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표현인 것 같아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이재명 대통령과 또 정부 여기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관계 이런 걸 좀 여쭤보는 건 새해 첫날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대선 시기에 후보를 내지 않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조국혁신당의 후보로 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권 예. 교체를 이루었죠. 근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또 정권 재창출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한치의 뭐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저희는 레드팀을 이제 자처하고 있습니다. 레드팀이란 건 이제 직원하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내란 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공소청 법안 또 중수청 법안을 보게 되면 저희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계속 강하게 비판을 했고 예. 결과적으로는 저희의 비판대로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법안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공소청 법안,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제 검찰개혁 자문위원회가 어제 저녁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주장한 거 거의 똑같아요.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 또는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나서서 바로 지적을 해야겠다. 예. 또 지적을 했고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민주당 안이 통과된 안이 이제 법원 행정처 빼고 다른 이제 변호사 단체나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는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좀 빼자. 네, 그러니까 내란 전담부 지정하는 걸 빼자. 좀 더 실용적인 안을 내고 했었죠. 그러니까 위헌 논란이 있었고 저희는 뭐 저 스스로 또 저희 당 차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거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관여한다거나 예. 또 이 재판의 적용을 1심부터 하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2심부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게 다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도 이거 잘못하면 언론의 자유 침해가 심각해지므로 이러이러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 바꿔졌고 이번에 공소청 법안,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게 되면 과거 2013년에 폐지되었던 대검 중수부가 전국 조직으로 부활하는 거다. 예. 검찰개혁 취지와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재검토하라 얘기를 했고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말씀하시고 어제는 검찰개혁 자문위원회에서 저희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역할을 해야 결국 이재명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현안 걸린 거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 아닙니다. 네네. 공수청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중수청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나눈 정부가 얼마 전에 입법 예고한 법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님은 검찰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거다. 중수청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검찰개혁 담당 자였는데 그때는 의석수도 부족했고 또 경찰의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수사권 조정이라 그래가지고 검찰에 직접 수사를 남긴 상태에서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실제 당시에는 집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아니어서 바른미래당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 개혁의 정도와 범위를 낮추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 국민들도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또 의석수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 원리를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 법안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뭐냐면 형사소송법 196조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의 수사권 얘기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번 법안을 아무리 통과되더라도 형소법 196조를 바꾸지 않으면 검사는 여전히 수사권을 갖거든요. 이걸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게 잘못이란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소청 안에 검사가 있도록 설계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소청 검사는 이제 보완 수사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번 입법 예고안할 때 관련된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은 형소법 관련된 네네.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게 나중에 언젠지는 불명한데 그러면 직접 수사권이든 보완 수사권이든 그걸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어 둬봤자 예.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검찰의 권력이 확대되고 강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강한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지금 원래 중수청은 특정 범죄에 한해서 통상의 경찰이 경험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전문 분야에 한해서 특수한 전문 수사청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 첫 번째는 수사 범위를 너무 넓혀놨어요. 9개 범죄. 예, 9개로 늘려놨죠. 그러면 경찰이 죽습니다. 경찰을 이류로 만들어버리는 그 기획이고 게다가 그 안에 수사사법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법률가만 그거를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는데 그럼 주로 현직 검사나 전직 검사를 위한 자리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그 검사들의 능력 있는 검사들이 주로 오겠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되어 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실 때 검찰청법 그러니까 중수청법 안 등이 검찰의 권한이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다라고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서 수기 변경 등을 얘기했다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갈 때인가요? 올 때가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갈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제 검찰이 경찰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제 당 지도부와 만찬에서도 일단 피해본 자 서민들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돼야 된다는 거를 좀 강조를 했다. 이 말은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그러니까 공소청의 경찰에 대한 견제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지금 조국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배치돼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예. 경찰도 통제돼야 되고 또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는 맞고요. 그 방법이 뭔가? 근데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에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둔 것입니다만은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더라도 현재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수청이건 경찰이건 수사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검사는 이것 보완 수사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또 시정조치 요구권도 있습니다. 예. 그 권한을 행사해서 경찰을 통제하면 되죠.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또 구제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보완 수사 요구권이나 시정 요구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하겠다. 요게 문제거든요. 보안 수사를 통해서 예, 예.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찰은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는 얘기고 저희는 수사기소 원리에 따라서 보게 되면 현재 있는 보안 수사 요구권과 시정 요구권을 행사해서 하면 된다. 이게 더 취지에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권력 간의 견제는 당연히 필요하죠. 예. 전 중수청이나 경찰 국수본도 통제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을 생각해 보게 되면 공수처가 있고 또 만들어질 중수청이 있고 이미 있는 또 경찰 국수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가 서로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됩니다. 서로 수사할 수 있도록. 네, 이미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런 안을 만들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는 사실 좀 길게 얘기해도 되겠는데 오늘 다른 현안도 많아서 네네. 일단 그렇게 여기까지 하시죠. 예. 듣도록 하고요. 경찰 국수본에 김경 서울시의원,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원금 관련된 부분이죠. 이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경찰 국수본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동공청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기존 정치권 모두의 문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봤습니다. 과거에 이분이 자기의 직접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4년 공천 심사를 자기 직접 했더니 국민의힘입니다.
동대문 구청장 공천 대가로 10억을 제시하더라. 그래서 거절했다. 그 사람 탈락시켰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바로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만 원이 시세다라고 쓰셨어요. 예. 이게 이제 물론 현재 사건은 국민의힘 사건이 아니라 민주당 사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막론하고 예. 이미 언론 보도도 났음에도 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민주당 공천에 대한 공격만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은 더 심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국민의힘 주장대로 공천원금 관련돼서도 특검을 통해서 여야 모두 관련자가 있다면 밝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특검만 보게 되면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편향을 보이거나 편파적이거나 사건을 암장할 경우 특검을 해야 된다 보는데 현재로는 사건이 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를 특검을 발동하게 되면 특검 임명해야 되죠, 사무실 구해야 되죠, 수사관 파견해야 되죠. 적어도 한 달이 걸립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국수본이나 또는 과거에 합수본 같은 데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내란 혐의도 그랬습니다. 검찰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꾸려지는 대로 관련 수사 내용을 특검에 이첩하는 방식으로 그런 진행을 쓰곤 그런 방식 할 했습니다. 수 있는데 현재는 그걸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경찰이 일단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특검으로 가자. 그럼 특검 넘겨야죠. 근데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동공천 문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 걸쳐 있는 얘기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예. 김경 사건 또 홍준표 전 시장의 자백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동공천 관련해서 이 동공천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대 양당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 동공천을 했다 확인되면 피선거권 박탈해야 됩니다. 예. 현행법상 그거 박탈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공천하고 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공천 한 게 확인되게 되면 정당 국고 보조금 삭감해야 됩니다. 지금 삭감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돈공천이 걸리면 일벌 100개 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이걸 막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정당에게 국고 보조금 깎고요. 깎고. 그 대상자 같은 경우는 피선거권 박탈하고요. 우리 다른 선거 관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천 관련해서는 이 규정이 없어요. 이 규정을 만들자고 저희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지금 반향이 없습니다. 저는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공천원금에 의한 경찰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선 의원이 발생 22일 만에 경찰에 소환됐고 김경수 서울시의원이 출국 금지가 안 돼서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그 점은 제가 지적은 맞다고 보고요. 예. 아마 빨리 출국 금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놓친 것 같은데 예. 그 뒤로 귀국하고 난 뒤에 수사 진도 강도를 보게 되면 아주 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검찰 얘기가 또 나오면 좀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이런 권력 수사에 좀 미진한 부분들이 보여서 견제가 필요하지 않은 얘기 지적도 나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방선거 얘기 여쭙겠습니다. 예. 6.3 지방선거가 이제 5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조국 대표님은 나가시나요? 저는 지방선거건 재보궐선거건 무조건 나가고요. 예. 언제 그걸 발표할 것인가는 지금 현재 저희 당은 지방선거 후보진을 발굴하고 후보군을 발굴하고 배치하는 데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제가 어디 나가냐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발굴하고 배치하는 게 끝나고 난 뒤에 예. 제가 아마 3월 정도 제가 공개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 단체장이든 보궐선거든이라고 하셔서 예. 마음은 어느 쪽에 더 기우십니까? 저는 저희 당의 전략기획단에서 나가라는 데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에 대한 지배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전략기획단에 내가 이쪽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 또 그쪽을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단장이 제가 아니고 신장식 의원입니다. 예. 예. 아니 신장식 의원님이 이제 조국 대표님 말을 따르는 수가 있어서 아니 또 왜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선 주자로도 분류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단체장보다 의원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당내 있어서 반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내에서도 여의도로 돌아와야 된다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다. 예. 지방자치단체 장의대로에 나가야 된다는 입장 갈려 있는데 현재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네. 민주당과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이제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세력들은 법률적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만간 1심 판결은 나올 건데, 근데 윤석열과
그 내란을 옹호하거나 방조했던 정치 세력, 특히 정당으로는 국민의힘이죠. 의 경우는 정치적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데 이들을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점에서 저는 극우 내란 심판이 저희 당의 1차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당연히 협력해서 예. 예컨대 광역자치단체장은 1대1 구도를 만들어야죠. 그게 1차적 목표고요. 근데 이제 그런 내란 심판과 별도로 아까 동공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패 지방선거 정치에 이제 부패가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해야 된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한 15초 남았는데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 지금 제가 방문하는 것이 좀 쇼일 것 같습니다. 쇼일 것 같다. 전 빨리 그만두시고 병원에 가셔서 건강 회복하시고 건강 회복하신 상태에서 자기 주장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